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석강사 퀸 양진정 선생님이에요. 자, 지금부터 2023학년도 대학 수학영 시험 수학 영역 공통과목 수학원 수학2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22번까지 사실 4점짜리 문제만 여러분이랑 푸는 해설 강의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우리 친구들 이 해설 강의는 6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게 될 9월 그리고 수능까지 우리가 중요한 여러분 해설 강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 문제 빠짐없이 선생님이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는데요. 나올 게 나왔죠. 그죠? 자, 2의 루트 2승분의 4. 얘는 2의 2 루트 2승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얘를 지수의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써져 있네요. 따라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2에 바로 지수끼리 여러분 곱하시게 되면 4 마이너스 2승이 되겠고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겠죠. 따라서 얘의 정답은 5번입니다. 또 답이 4가 나와서 4번 이루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가보자. 좀 다소 의외였습니다. 2번 문제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묻는 문제였고요. 리미트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5분의 루트 x의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x다. 보통 이 문제는 미적분의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수열의 극한값 구하는 문제로 보통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수험수로 냈네요. 따라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이런 입실론 처리는 가능합니다. 매우 작은 수, 따라서 x분의 x의 제곱, 루트 씌우면 x가 되겠죠? 4x입니다. 따라서 x 앞에 있는 개수 비교하시면 정답은 4가 돼서 답은 4번이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그랬어요. 공비가 양수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 플러스 A4가 그랬죠. 자, 우리가 이제 등비수열에서 이렇게 덧셈 구조로 되어 있으면 항수가 작은 i로 묶어줘야 된다 했고 1 플러스 r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막 공식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선생님이 수곡계에서 주의 드렸어요. 그 다음에 A4 플러스 A6 이것 또한 역시 A4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표현해서 2분의 15가 되겠죠. 따라서 이 두 식을 나눠주시게 되면 1 플러스 R의 제곱, 1 플러스 R의 제곱은 약분이 되고요. 자, A4분의 A2는 R의 제곱분의 1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분의 15분의 30은요. 15 약분하면 2가 되겠고 올라가면 4가 돼서 결국 R의 제곱이 바로 4분의 1이니까 R 값은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R 값이 여러분 2분의 1이다? 그렇다면 자, 문제에서 나보고 A1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A1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이 위로 가셔서 A2, A2는 A1 곱하기 R이거든요. 따라서 A1 곱하기 몇 분의 1? 2분의 1로 표현이 되고 R의 제곱은 4분의 1이에요. 따라서 1에다가 4분의 1을 더하면 4분의 5가 되겠고 얘가 바로 30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얘를 5가 약분되면 여기가 6이 되겠죠? 따라서 얘가 결국 A1은 48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단순하게 공식을 이용하는 것보다 이렇게 해석된 여러분의 개념을, 실전 개념을 여러분 좀 많이 익혀두시는 게 나중에 준킬러 그리고 킬러로 갔을 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 인지하시면서.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죠 뭐.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 x의 제곱 곱하기 fx다. 나보고 F2가 1이고 F'2가 바로 3일 때 나보고 G'2 구하라는 바로 이런 곱미분, 즉 미분계수 구하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라 G'X는 곱미분 하시게 되면 2x 곱하기 fx, x의 제곱 곱하기 F'X라서 결국 문제에서 나보고 G'2는요. 2 대입하시면 4 곱하기 F2죠. F2는 1입니다. 여기다 2 대입하시면 4 곱하기 F'2는 바로 3이라서 4에다가 4, 3, 12를 갖다 더하면 16이
되겠죠. 정답은 3번.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볼까요? 탄젠트 세타가 음수랍니다. 이것도 우리가 같이 다뤘었던 문제. 탄젠트 세타가 바로 음수인 바로 사분면이 몇 사분면이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2사분면과 4사분면이 있어요. 그런데 나보기를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자, 이렇게 2분의 파이 계열에 걸린 우리가 여러분 세타는 무슨 각? 맞아요. 여각관계라고 얘기했죠. 코사인이 여러분의 여각관계에서는 사인으로 바뀌게 되고 2분의 파이 플러스 여러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 2사분면입니다. 여보각관계 처리할 때는 원 여러분의 세타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다. 그때는 세타는 예각으로 생각하라. 따라서 얘를 코사인. 자, 2사분면에서 코사인 값은 음수죠. 그래서 마이너가 붙어줘야 되고 바로 얘를 이 값이 5분의 루트 5다. 그랬어요. 따라서 얘를 결국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겠죠. 사인 값이 음수라는 여러분의 얘기는 4사분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나보고 코사인 세타가 뭐라고 하셨군요. 따라서 얘를 코사인은 얘를 4사분면에서 양수지요. 따라서 1번하고 2번은 탈락. 그리고 얘를 직각삼각형 살짝 그려주시고 5분의 루트 5. 그럼 얘가 루트 20이죠? 루트 20은 2 루트 5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일단 얘가 절대값은 5분의 2 루트 5가 되겠고 부호결정. 4사분면이니까요. 양수다. 그대로 냅두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얘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까요? 자, fx라는 함수가 있대요. 3차 함수네요. 2x의 3수.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5라는 이 fx가 x 이퀄 1과 그 다음 얘를 b에서 극대와 극소를 갖는다 그랬어요. 뭐 그 값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이 식을 한번 미분해야 되고요. 이 미분은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 바로 1과 b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로 이런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셔서 답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합은요. 두근의 합은 여러분의 1 플러스 b인데 그 1 플러스 b는 바로 3이죠. 따라서 b는 2가 되겠고요. b가 바로 여러분의 2가 나오면 근과 계수의 관계 곱은 1과 2를 곱한 2고요. 그 2가 바로 6분의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2, 6, 10이다.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따라서 a 값과 b 값을 더하면 정답은 14다. 그래서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정답은 2번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뭐 나올 것으로 다 예상했던 뭐 필수 유형들이죠. 자, 그 다음에는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등차 수열 문제인데 다행이에요. 그래도 선생님이 이런 얘기는 했거든. 작년 이제 벌써 작년이죠. 바로 2023 6월과 그 다음에 9월에 나왔었던 여러 문제 중에 수열 문제의 난이도가 많이 낮아져서 실질적으로 좀 그래도 무난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더 무난하게 출제를 했어요. 자, 모든 항이 여러분의 양수이고 거기다 우리 친구들 밑줄. 모든 항이 여러분의 양수다. 그런 여러분 첫째 항과 공차가 똑같은 등차 수열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모든 항이 양수라는 얘기는 첫째 항도 양수고 공차도 양수다. 이런 얘기고. 자,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가 똑같은 등차 수열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등차 수열 A에는 DN이에요. DN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첫째 항도 D, 공차도 D.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루트 AK 플러스 루트 AK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살짝 자리 바꾸죠.
풀어봤었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얘가 2래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시그마 뒤에 무리식이 오면 루트 마이너스 루트 꼴이 되어야 돼서 유리화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유리화를 하시게 되면 분모 분자에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를 분모 분자에다 곱하시게 될 것이고, 곱하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분의 루트 A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K가 되고요. 즉 여기에 있는 분모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는 얘들아 공차야. 즉 D라고요. 따라서 그러면 그 D가 앞으로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게 되는 것은 요 식이 남게 되는데, 요 식은 여러분 당연히 시그마 깨야죠. 깨면 여러분 첫째 항은 이렇게 되겠죠.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1이 되겠고, 플러스 루트 A3 마이너스 루트 A2가 돼서 이렇게 죽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얘도 없어지겠죠? 그 다음 여러분의 15를 여러분 대입할게요. 15를 여러분 대입하시면 루트 A16 마이너스 루트 A15가 되고, 얘가 없어지고 얘가 남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D분의 1에 마이너스 루트 A1은 우리 친구들 여기다 1을 갖다 대입한 루트 D가 되겠고요. 그 다음 루트 A16은 얘가 바로 16D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얘가 4 루트 D 마이너스 루트 D가 돼서 결국 D분의 1 곱하기 얘가 3 루트 D예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나 오냐면 2라고 그랬거든. D는 여러분 루트 D를 2개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나가 약분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루트 D분의 3이 2다. 그러면 루트 D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D는 얼마겠니? 그렇죠. 4분의 9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D가 나왔습니다. 끝났네요. 자, 문제에서 나보고 뭐 구하라고 하셨다? A4 구하라고 하셨다. A4는 4D예요. 따라서 여기다 4배 하신 거죠. 따라서 9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 3점짜리 문제가 매우 무난한 얘기는 뭐 4점짜리에 좀 더 힘을 실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서 낼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냈어요. 자, 문제는 0,4라는 점에서 세상에 곡선이라 y는 x의 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이 3차 함수의 근 접선의 x절편 구하라. 결국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얘기죠. 자, 접선의 그러면 유형에는 토탈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뭐냐? 곡선 위에 한 점 줄 때 접선의 방정식, 곡선 위에 한 점 줄 때, 그 다음에는 출제자가 기울기를 주며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 또 하나는 곡선 밖에 한 점 줄 때죠. 그럼 이 문제는 바로 뭐냐? 이 0,4라는 점이 곡선 위의 점이 아닌, 즉 곡선 밖에 한 점 주면서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그냥 교과서의 필수 예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뭐 너무나도 똑같아서,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나 접점 몰라 T라 놓을 거야. 그러면 Y좌표는 T의 3승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되겠고요. 그럼 접선의 방식을 구하면 Y는 접선의 기울기는 이 식을 미분한 바로 3T의 제곱 마이너스 1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 X 마이너스 T 플러스 T의 3승 마이너스 T 플러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최소한이라 수능 보기 전까지 접점 몰라 이렇게 T라 놓고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이 행위를 뭐 최소한 그래도 한 100번 이상은 하게 되거든요. 아주 낯익은 식이죠. 문제는 0,4라는 점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4는
여기다 x값 대신에 0을 갖다가 대입하시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t의 3승 플러스 2가 되고요. 그러면 결국 얘라 t의 3승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t값이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즉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2번 알고리즘으로 가서 y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게 되면요.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거든. 그래서 t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면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2x 쓰시고 0,4라는 점을 지난다? 그 얘기는 y절편이 바로 4다라는 얘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고요. 나보고 x절편 구하라는 얘기는 y 0 때려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x 이퀄 마이너스 2가 바로 x절편이 되겠다. 따라서 얘의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여러분의 9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4점짜리 문제인데 우리가 실전에서 항상 선생님이 2, 3점짜리 문제를 먼저 쫙 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4점짜리 우리가 열세 문제를 푸는 그러한 전략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가 9번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아마 풀게 되었을 텐데 4점짜리 이제 첫 번째 여러분의 문제니까 뭐 난이도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fx라는 함수가 있다. a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2x다. 원래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 문제가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탄젠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탄젠트가 안 나올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어요. 네. 보통 그게 이제 정상적인 이제 통계적인 추론인데 탄젠트가 또 나왔더라고. 대신에 그래프 그리는 문제보다는 최대 최소 문제로 조금 더 응용해서 냈네요. 자, 문제에서 패구간 x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b까지 나보고 최대값이 7이라고 했고 최소값이 3이라고 했습니다. 나보고 A값과 B값 구하라는 건데 복잡하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이 함수는 말이죠. 원래 탄젠트 2x는 증가함수예요. 그렇죠? 근데 앞에 여러분 마이너스 루트 3이 붙었기 때문에 이 fx는 감소함수입니다. 따라서 x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y값은 커져요. 따라서 얘가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 그리고 얘가 바로 fb라는 얘기죠. 요거 풀면 끝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그러면 첫 번째 1번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구해볼까요? 원식에 대입하시게 되면 a 마이너스 루트 3 하시고 탄젠트 하시고 괄호 열고 여기다 2배를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바로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탄젠트 여러분의 일단 3분의 파이 즉 탄젠트 여러분의 60도는 루트 3이세요. 그런데 마이너스 여러분 3분의 파이가 4분면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결국 얘가 a 플러스 3이라는 얘기죠. 얘가 7입니다. 그럼 a는 얼마다? 4였다는 얘기죠. 쉽게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2번 fb입니다. fb를 여러분 대입하시면 a값 알았어요. 4예요. 4 마이너스 루트 3에 탄젠트 2b가 되겠고 요 값이 3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국 탄젠트 2b는 루트 3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2b가 뭐냐? 우리 친구들 아시죠? 탄젠트 몇 도가? 맞아요.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에요. 따라서 2b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b는 12분의 파이다. 이렇게 바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4점짜리 첫 번째 문제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A값과 여러분 B값 곱하랍니다. 따라서 곱하시면 3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문제였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10번 문제 같이 한번 보는데 뭐 요 10번도 맨 마지막 선생님이 찍기 특강 할 때 공식까지 알려줬던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되었네요. 자, 두 개의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각각 A와
그리고 두 곡선 y 이퀄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y 이퀄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와 직선 x 이퀄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b라 할 때 나보고 a 값과 b 값이 같다, 넓이가 같다, 끝났네요. 그죠? 바로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다. 인테그랄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자, 0부터 2까지 두 곡선의 차, 즉 아무 데서나 빼셔도 되는데 선생님은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빼겠습니다. 그러면 y는 x의 3승 플러스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k니까 여기서 얘를 빼든 여기서 얘를 빼든 뭐 상관없어요. 여기서 얘를 빼겠습니다. 그럼 x의 3승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여름에는 k의 dx가 0이다. 이것만 풀면 답 나오는 문제? 네. 뭐 이때 여러분이랑 뭐 정적분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 선생님이 개념 수업부터 늘 여러분이랑 얘기했던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x의 n승의 dx를 구하는 공식, 그죠? 공식이 있었어요. n 플러스 여러분의 1분의 b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1승 공식을 여러분 이용하시게 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죠. 자, x의 3승입니다. 4분의 하시고 2를 여러분 4승 하시면 16이 되겠고 플러스 여러분의 2배에 3분의 하시고 2를 갖다 3승하면 8이 되겠고 그럼 뭐 상수는 적분 안 합니다. 윗끝에서 아래끝 뺀 차 곱하면 되니까 2k가 되겠네요. 얘가 0이다. 바로 보이네요. 예, 얘가 바로 얘가 얼마? 요거 약분 안 되죠. sorry. 여기 미안해요. 얘만 약분 되죠? 이거 4가 되겠어요. 그쵸? 예, 따라서 그러면 K는 계산하면 3분의 얼마? 14가 되겠군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10번에 나왔네요. 정답은 여러분 4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본 여러분의 3등급까지 여러분 생각하는 친구들은 생각보다는 쉽게 아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그러면 11번 문제로 가는데요. 뭐 나올 게 나왔죠. 대신 보통 여러분 이 문제가 12번 뭐 이쯤 여러분 나오는데 11번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조금 더 쉽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림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A라는 여러분 점이 있고, 와우, 그림이라 아주 열나 잘 그려. 그쵸? 네, 이렇게. 이렇게. A고, B고, C고, D고. 거기에 그럼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AB의 길이가 5라고 하셨고요. AC의 길이가 3루트 5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AD의 길이가 7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가장 여러분의 결정적인 것은 이 두 개의 각이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원의 성질에서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즉, 원주각이 같다는 얘기는 바로 호의 길이가 같고 현의 길이가 같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점이라고 여러분에 써놓으면 조금 그러니까 선생님은 세타라고 쓰고 문제를 접근해 보죠. 자, 일단 여러분이 이 BC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 자, 지금부터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C나 CD나 어차피 똑같으니까 BC의 길이의 제곱은 자, 한번은 이쪽에서 한번 놓을까요? 5, 25 3 루트 5를 제곱하면 9, 5, 45 마이너스 2배 이거하고 여러분 곱하시게 되면 15 루트 5 곱하기 코사인 세타.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적용했고요. 자, 그 다음 CD의 제곱도 어차피 동일합니다. 그쵸? 네. 45. 77에 49. 마이너스 여름이라 2배. 37에 21 루트. 코사인 세타. 그쵸? 일단 얘는 45는 없어질 거고요. 그쵸? 정리할 수 있죠. 우리 친구들 충분히. 따라서 얘는 12 루트 5. 코사인 세타는 24. 아마 이렇게 나오시게 될 거고 요거 12가 여러분 약분되면 얘가 2가 되고요. 결국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2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루트 5분의 2가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해 주시고 BC의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BC의 길이의 제곱이 10이 나오거든. 대입하면. 그러면 결국 BC는 얼마라는 얘기? 루트 10이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여러분의 코사인 세타도 다 알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뭘 지금 묻고 있냐면 나보고 이 원의, 즉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내접하고 있는 삼각형 하나 찾으셔야죠. 얘로 하죠. 그쵸? 자, 그러면 무슨 법칙에 의해서? 맞습니다.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그쵸? 마주보는 얘의 변의 길이 BC 루트 10은 2R이에요. 나 무슨 세타만 알면 되지? 사인 세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살짝 하나 그려주시고 여기가 바로 세타면 여기 루트 5면 얘가 2가 되겠죠? 그럼 여기가 1이에요. 따라서 얘를 여기에 있는 사인 세타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루트 5분의 2를 대입하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올라가면 라지 R이 얼마가 나오겠느냐? 2분의 루트 5 올라가게 되면 5가 앞으로 나오네요. 따라서 5 루트 2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따라서 얘가 정답은 얘가 몇 번? 1번. 이렇게 구해지겠네요. 네. 뭐 내년에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여러분 2024 여러분 수능에도 출제가 여러분 될 것으로 여러분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반드시 꼭 맞추셔야 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여러분 12번 여러분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아, 이 문제부터 우리 친구들이 좀 막혔을 수는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나도 할 수 있었네 라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그랬어요. 자,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그 박스 내용을 잠깐만 보시면 n-1 이상 x는 n보다 작을 때 절대치 fx 절대치 6 하시고요. 괄호 열고 x-n 플러스 1 x-n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절대치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여러분이라 절대치니까 어차피 여러분이 이 fx를 걷어내면 얘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아, fx는 풀마 6 하시고 x-n 플러스 1 x-n이다. 이게 플러스지 아니면 마이너스일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따라서 난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 알 수 있냐면 선생님은 이 알고리즘을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fx의 모습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하나는 만약에 얘가 플러스였다면 얘가 n-1이고 얘가 n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요거이거나 그죠? 또는 위로 블록해서 그림 여기가 n-1 여기가 n 이렇게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아니면 이런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알았어. 그런가 봐. 여기까지는 이제 괜찮았고요. 그 다음 여러분의 두 번째 개구간입니다. 0하고 4 사이에 서 정의된 함수 gx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ft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여러분 x부터 4까지 ft의 dt 사실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럼 보통 우리 친구들이 늘 하는 행위가 있어요. 아래 끝, 위 끝 여러분이랑 똑같게 맞추고 양변 미분하고. 그쵸? 근데 아래 끝 여러분이랑 위 끝 맞추기에는 조금 식이 여러분 예쁘지 않아서 맞추기가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얘가 x 이퀄 여러분이랑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
자, 이 말은 여러분 해석 필요하지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즉 최종 점검 여러분의 2교시에서 선생님이 그대로 얘기했던 내용. 즉 분명 여러분의 이 gx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가 개구간 0과 4 사이에서 x 이퀄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잠깐만. 아무 데서나 연속함수는 최대 최소를 갖지 않는데 경계값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바로 이 최소값은 뭘로 해석할 수 있느냐? 극소값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이 말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일단 x 이퀄 여러분의 2에서 극소값을 가져? 그럼 g'2가 0이잖아. 그지? 그리고 얘가 g'2가 0이면서 동시에 2에서 극소값 0이니까 분명히 g2는 0이야. 그지? g2는 0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극소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g'2마이너 즉 2의 왼쪽에서는 분명 함수가 감소하다가 그 다음 증가로 돌아서니까 분명 얘는 감소하다가 그 다음 얘가 증가로 돌아선다. 2 플러스 즉 2의 오른쪽에서는 양으로 바뀌게 될 거야. 자, 이 부분을 아마 체크하지 않은 친구들은 막 이거 그렸다 저거 그렸다 뭐 그러실 수 있죠. 절대 그러면 풀이를 외워서 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해야죠. 그럼 이걸 얘를 현실로 옮겨보죠. 뭐. 자, 그럼 먼저 일단 G2가 0이래. 그럼 일단 G2가 0이야? G2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의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t의 dt가 0이다. 그 얘기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t의 dt와 인테그랄 2부터 4까지 ft의 dt는 같다는 말이야. 그쵸? 다시 얘기해서 정적분 결과가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 G'을 알려면 이 식을 미분해야 돼. 자, 이 식을 미분해야 돼. 나 지금부터 이 식을 미분할 거예요. 자, 미분하면 G'X는 야, 이거 우리 여러분 수학계에서 말이죠. 선생님이 원래 이게 대학 개념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하는 수 이쁘지 않아도 미분하는 방식 가르쳐드렸고 그렇지 않으면 아마 이 윗끝 아랫끝을 바꿔서 하셨었어야 될 거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하시면 fx 마이너스 하시고 얘 아랫끝 윗끝 여러분 바꾸시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x가 돼서 얘는 결국 플러스 fx가 되고 얘는 결국 EFX가 되고 나보고 G'2가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2를 갖다가 대입하면 0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나는 얘랑 추가적으로 어떤 조건을 알게 되냐면 F2가 0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요 조건입니다. 즉 F2-는 분명 음수 그 다음 F2 플러스는 분명 양수일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추론해 보면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예요. 자, 분명 얘랑 2하고 얘랑 3에서 이렇게 아래로 볼록 아니면 위로 볼록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에서 2의 오른쪽이 양수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위로 볼록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2의 여러분 왼쪽에서 음수란 얘기는 얘가 분명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다는 얘기야. 그쵸?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만 남았는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그리게 되고 여기를 이렇게 그려도 말이 안 되고요. 정적분 값이 같지 않아요. 0부터 2까지 그리고 2부터 4까지 정적분 결과가 똑같다고 했거든. 따라서 여기는 위로로 그리게 되면 여기는 아래로 그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즉 이 그림이 y 콜 fx입니다. 이러면 사실 문제가 다 끝났어요. 자, 문제에서 나보고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4까지 fx의 dx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자, 2분의 1이 어디냐면 여기야.
2분의 1부터 4까지? 이거 구하라는 거야. 그런데 얘하고 얘는 여러분 어차피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정적분 결과는 0이 될 거고요. 요거 하나 넓이는 공식을 가르쳐줬어. 어떤 여러분 이차함수가 x절편 이 구간에서 이루는 넓이 구하기 공식은 6분의 이 이차함수의 바로 최고차항 여러분의 개수가 6이라고 준 게 매우 의미심장하죠. 6 하시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기 때문에 1에 3승 하시게 되면 어차피 이 넓이는 1이세요. 그러면 인테그랄 2분의 1부터 4까지 fx의 dx는 이 부분은 어차피 1의 반이니까 2분의 1일 거고요. 얘의 넓이가 1인데 아래쪽, 즉 여러분 y값이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해줘서 계산하시면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따라서 얘의 정답은 2번이었던 그런 문제네요. 아주 선생님 생각에는 아주 좋은 문제였다고 선생님은 보고요. 앞으로도 이런 여러 문제들은 계속 우리가 유의주시해서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13번 여러분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이에요. 나올 거라고 여러분이 예상했던 바로 이렇게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 다시 한번 꼭 체크해 봐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지수화로 구해서 어려우실 만한 여러분의 문제가 많지 않은데 바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여러분 헷갈려하는 바로 이런 개념 문제가 이렇게 준킬러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 자연수 m에 대해서 m은 2 이상의 자연수예요. 그때 m의 12승의 n제곱근 중 정수가 존재하도록 자, 선생님 왜 지문을 여러분이 그대로 써봤느냐? 뭐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문제에 바로 결합된 개념은 바로 이거죠. 거듭제곱근의 정의. 그죠? x의 n승 이퀄 a라는 이 n차 방정식의 근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즉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른다. 누구를? 이 x값을. 그죠? 따라서 이 관계식으로 반드시 여러분의 이 말을 해석해서 고쳐주셔야 답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그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바로 조사가 의라고 얘기했고 여기 있는 여러분의 그 의 앞에 있는 얘가 바로 a가 되겠고 n제곱근 그랬으니까 n은 그대로고 그때 여러분의 이 정수라고 얘기하는 얘가 x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 사실 문제가 끝났어요. 자, 그럼 1번 a와 n과 x를 여러분이 이용해서 다시 한 번씩을 쓰면 x의 n승이 m의 12승이 되는 이 x가 정수가 되도록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알았어. 그런데 2 이상의 자, 이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2 이상의 n도 2 이상이에요. 2 이상인 그 n의 개수를 FM이라고 하래요. 자, 이 식 밑줄 그어두고요. 자, 어차피 여러분의 이 m이 계속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이 m이 몇부터 몇까지 바뀌죠? 2부터 9까지 바뀌어요. 자, 4점짜리 준킬러 문제인데 2부터 9까지 한번 넣어보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넣어볼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 2번 하시고요. 내가 m 대신에 2를 한번 넣으면 뭔 일이 벌어지느냐? x의 여러분의 n승은 2의 12승이 돼요. 그렇죠? 그러한 여러분의 이 n의 개수가 바로 F2고요. 그때 여러분의 이 x는 정수가 된대요. 에이, 여러분 정수라고 여러분 얘기했습니다만 사기야. 이건 자연수. 끝났네? 그럼 여러분의 이 n은 어차피 자연수고
결국 여러분의 이 x는 자연수가 되려면 2의 12승을 만족하는 이 x와 여러분의 n의 관계는요. 분명 n은 12의 약수입니다. 그래야 말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2의 여러분의 약수, 뭐 3이라고 생각해보죠. 여기가 바로 n이 여러분의 3이 되면 이 x는 여러분의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2의 4승, 바로 16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의 이 x와 n이 모두 다 자연수가 되기 위해선 이 n은 바로 12의 약수다. 단 모든 여러분 약수에는 1이 들어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n이 여러분 2 이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1은 안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얘를 여기서 뭐만 제외? 1만 제외하셔야죠. 그럼 여기서 난 이걸 알 수 있어. 아, F2가 12? 12는 여러분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1승이세요. 그쵸? 따라서 약수 여러분의 개수를 여러분이 구하시게 되면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한다. 그렇게 배우셨거든. 따라서 얘를 3, 2, 6. 6에서 1 하나 빼야 되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많을 거야. 왜? 만약에 m이 3이라고 해봐. 그쵸? 3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야. 소수니까. 그쵸? 또 3만 그래? 아니, 5도 그래.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의 6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6은 여러분의 2 곱하기 여러분의 3으로 우리가 분할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6도 마찬가지야.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7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빼놓은 아이들이 있죠. 그 빼놓은 아이들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것들도 다 5가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들. 자, 좀 빠지는 아이들이 왜 조심스러우냐. 만약에 m이 4라고 해보자. m이 바로 얘라 4면 x 여러분 n승은 4의 12승이 되고요. 4는 여러분 2의 제곱이니까 얘는 2의 24승이 돼서. 이러려면 여러분의 이 n은요. 24의 약수셔야 돼요. 자, 그러면 24의 약수? 오케이. 자, 그러면 F4는 24는 얼마입니까? 3, 8에 24죠? 그러니까 3 곱하기 2의 3승이세요. 따라서 약수의 여러분의 개수는 2, 4, 8. 8에서 여러분의 1개 빼야 되겠죠? 7개가 되겠군요. 그쵸? 7개입니다. 그러네. 그쵸? 7개. 그 다음에 이런 애가 누가 있을까? 어차피 다 8도 따져봐야 되는 거니까 8은 x의 n승은 8? 8에 바로 12승? 8은 여러분 2의 3승이죠. 그러니까 이건 2의 36승이에요. 36에 바로 약수면 되는 거죠. 따라서 F8은 36은 그쵸? 3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죠. 그쵸? 3, 3은 9, 9에서 1 빼면 8이 되겠죠. 그쵸? 8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m이 9일 때 9는 여러분의 4처럼 여러분의 2의 제곱, 즉 제곱수기 때문에 F9는 얘하고 똑같을 겁니다. 7개. 그쵸? 네, 이 정도.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마지막 여러분의 문제에서 시그마 m이 2부터 9까지 나보고 FM 다 더하라 그러셨는데 5가 여러분의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5가 하나, 2일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가 5개예요. 5, 25. 그 다음에 7이 2개. 8이 하나. 그쵸? 따라서 얘를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면 47. 그렇죠? 그래서 보기에서 여러분 답을 갖다 골라주게 되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 뭐 막장 드라마를 찍어서 여러분이 다 했다 치더라도 아마 답은 여러분 나왔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의 답이 나오지 않았다? 뭐 그 이유를 여러분이 찾자면 맨 처음 여러분이 시작할 때 여러분의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여러분이 몰랐다. 그런 친구들은 이 문제 좀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을 수는 있죠. 그죠?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14번 여러분의 문제를 보시면 얘는 우리가 솔직히 예상하기가 좀 어려웠었던 문제고 문제는 다 풀었는데 맨 마지막에 잠깐만 답이 1번이 나왔네.
1번은 왜 답인데? 보통 우리가 기억, 니은, 디귿 보기 선택형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보통 기억, 니은, 디귿이거나 아니면 보통 얘를 기억, 디귿이거나 아니면 기억, 니은이 보통 일반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봐도. 그쵸? 근데 이제 2년 연속 여름에는 우리가 수능에서 기억, 디귿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상하다. 니은이 거짓인데? 기억, 디귿인가? 이상한데?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정답이 아마 1번이 여러분의 기억, 즉 외답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라서 오히려 풀고도 다른 답을 여름에는 찍은 친구들이 꽤 많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의외였어요. 네, 선생님도 이 문제는 좀 의외였어요. 자, 같이 한번 보죠. 근데 생각보다 개념을 여러분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접근하시면 이 문제의 오류를 매우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시면요. 다음 함수 fx가 그랬죠. 함수 여름에는 gx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자, gx는요. x래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1보다 클 때는 얘다. 그 다음 얘가 fx래요. x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이러하다. 연속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불연속일 수도 있는 거죠. 왜? 찔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자, 먼저 여러분 첫 번째 기억을 이제 봤을 거예요. 할 게 없거든요. 여기서는 fx라는 그림을 모르니까. 나보고 h1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위에 hx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좀 특이하죠? hx가 뭐라고 나왔냐면 리미트 t가 한없이 0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g of x 플러스 t 곱하기 리미트 t가 한없이 2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g of x 플러스 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지. 자, 함수의 여러분의 극한 값에 의한 이런 중킬러 또는 여러분의 킬러 문제가 6월 모의평가 맨 마지막 22번에 출제가 됐었고 찍기 모낭할 때 이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라고 하고 선생님이 해설 강의 참고하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선생님이 풀어드렸었어요. 아무래도 이상해서. 그런데 그 문제가 이렇게 14번에 나올 줄이야. 자, 이 문제 한번 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선생님은 난 얘를 좀 더 편하게 간추릴게요. 그래서 나는 얘를 이렇게 쓰겠습니다. hx는 얘는 0에서의 바로 우극한이잖아요. 따라서 얘를 t 대신에 0 플러스를 갖다 대입하시면 tx 플러스가 될 거고요. 곱하기 얘는 얘나 g 여기다 2 플러스를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x 플러스 2 플러스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x에서의 우극한, 얘는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의 곱이 hx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워밍업입니다. 기억이에요. 나보고 h를 구하래요. 몰라. 나 x값 대신에 1 대입할 거야. 나 여기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g 1 플러스 g 3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런데 1의 오른쪽 함수는 얘예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따라서 그러면 이 값도 1이고요. 얘 3 플러스는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3이 돼서 얘가 3이에요. 따라서 얘는 기억이 맞아요. 여기까지는 기분 좋으셨을 거고. 또 3학 때 배운 친구들은 다 얘를 이렇게 고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인데 나보고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네. 그럼 어차피 그러면 이 그래프가 끊기는 부분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쵸? 근데 어차피 그러면 기억에서 h1을 안 이상 나는 h1 플러스와 h1 마이너를 구하면 사실 연속성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일단 1에서 궁금해서 1이 용의자지 않습니까?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그러면 1 플러스를 여러분 여기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얘는 G1 플러스가 되고요. 얘는 G3 플러스가 돼서
똑같은데? 그럼 H1-를 보죠. 그럼 얘는 여러분 G, 여기다 1 마이너가 들어가게 되면 얘는 1 마이너가 돼요. 맞죠? 1 마이너가 되고, 그 다음 여기는 G, 여기에 1 마이너가 여기 들어가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느냐? 3 마이너가 돼요. 그럼 얘는 1 마이너는 바로 얘라 1의 바로 얘라 무슨 쪽? 왼쪽이거든요. 그럼 얘는 1의 왼쪽은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F1이죠. 얘 F1인데 G3 마이너는 뭐 3은 1보다 크니까 여기다 여러분이 대입하시니까 얘가 3이세요. 그러니까 얘가 곱하기 3이죠. 그럼 이 세 개가 다 같아야 연속인데 얘를 모른단 말이지. 그지? 이거 안 주셨는데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같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의 HX는 마이너스 1에서 해볼 필요도 없죠. X 이퀄 여러분의 1에서 불연속일 수 있어요. 선생님이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불연속일 수 있다. 왜? 출제자가 그럼 연속이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불연속일 수 있으면 거짓이죠. 그죠? 따라서 그러면 니은은 거짓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아마 디귿을 만일 못 풀었다면 보통 기억 디귿에서 정답을 4번을 찍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3년 연속 기억 디귿인 거거든. 이상한 거죠, 애들이. 네. 그래서 아마 되게 많이 풀어보고도 여기까지 풀고도 틀린 친구들이 생각보다는 많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디귿인데요. 이 문제는 함수의 극한 문제고 다른 단원과 섞지 않았어요. 네, 함수의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의 연속일 때 성립하는 성질 중에 두 가지 성질을 배우게 되는데 하나는 사이값의 정리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최대 최소의 정리 를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디테일한 부분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굵직하게 여러분의 중요한 부분보다 그래 이제 변별력을 물을 때는 이런 디테일함을 좀 출제자가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죠. 다시 얘기해서 중요한 것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디귿은 뭐라고 했냐면 출제자가 gx가 폐구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감소하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가 감소함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fx가 감소함수다. 이 말은 fx가 감소다. 이 말이고 g-1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 g-1 근데 g-1은 f-1이에요. 걔가 바로 마이너스 2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f-1이 마이너스인데 이 함수는 감소함수야.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2보다도 작겠죠. 그런데 나보고 갑자기 hx는 그러셨어요. h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최소값을 가느냐. 최소값 가져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최대 최소의 정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나 같았으면 hx가 자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연속함수 fx가 있습니다. 폐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다. 얘는 반드시 이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가져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고 불연속 함수라고 해서 분명히 최소값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우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연속함수라는 전제 아래 최대 최소를 따지고 있다. 그러면 교과서를 여러분의 기반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다 이거죠.
기억하고 니은 스토리에 의하면 x 이퀄 여러분의 1에서 불연속이었거든요. 불연속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얘가 불연속이란 말이죠. 불연속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가 연속함수가 아닌데 나한테 최소값을 물어? 에이, 그건 너는 반칙이지. 그치? 교과서 외적에서 내는 거잖아. 이건 가져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디귿을 그냥 거짓 처리하고 그냥 정답 1번 그냥 이렇게 했었어도 답은 나왔다. 그래야 앞쪽에 있는 문제들하고 대충 밸런스가 맞아요. 네.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얘의 이 함수는 감소함수예요. 그러면 선생님은 좀 더 들어가서 지금부터 여러분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합니다. 자, GX의 그림이에요. 이게 GX의 그림이에요. 여기가 Y축이라고 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에요. 자, 아웃라인은 Y 이퀄 X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지금 선생님이 Y 이퀄 GX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라고 쓰니까 얘가 뚝 떨어져요. 그럼 이 값은 이거보다 더 뚝 떨어지겠죠.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나. 그냥 대충 그릴 거야. 이 그림이에요. 응, 이 그림이 바로 Y 이퀄 GX. 그러면 Y 이퀄 여러분은 얘 GX 플러스 2예요. 즉 여기 한번 보실까요?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여기는 여러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가 이제 0이 되겠죠. 네. 맞죠? 그러면 얘를 여기가 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림이 이 그림을 X축 방향으로 그대로 여러분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시키면 그림이 이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뚝 떨어지겠죠. 선생님이 최대한 뭐 중위권 이하의 친구들도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해설 강의를 들었으면 하는 게 이제 선생님 마음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딱 여러분은 이제 해설 강의를 끝 하시게 되면 좀 곤란하고 그래서 최대한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Y 이퀄 여러분 얘가 바로 GX고 얘가 바로 Y 이퀄 GX 플러스 2라면 선생님은 얘를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봐봐라. 얘가 음수야. 마이너스 1보다 작지? 다 음수야. 따라서 HX가 음수야. 나 대충 하는 거야. 대충. 그 다음 X가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HX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얘는 음이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양이야. 그 얘가 양이야. 응. X가 그러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느냐? 어우, HX는 봐봐. 얘 양이지. 그치? 얘도 얘랑 훨씬 양이야. 얘가 양이야. 얘가 음이죠. 내가 바꿔서 했는 선생님이. 음수에다 음수를 곱하면 당연히 양수죠. 그러니까 얘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뀐다? 아,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로 바뀌어? 따라서 요 바뀌는 여러분 지점인 x 이퀄 1에서 최소값을 갖는 건 맞아요.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런데 그 값이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만일 지금 여러분의 그림이 불연속인데 그림이 이렇게 됐다가 여기가 구멍이 뚫렸다가 1의 왼쪽입니다. 그러다 1의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치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의 구멍이 뻥 하고 여러분의 뚫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 최소값이 없게 돼요. 따라서 x 이퀄 여러분의 1에서 분명히 최소가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근데 벌어지는데 구멍이 뚫려 안 뚫려?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줘야 돼. 그런데 분명 여러분 이 문제를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낼 때는 스토리가 없으면 이렇게 내지를 않아요. 자, 앞서 여러분의 니은에서 말이죠. 1의 바로 왼쪽에서 말고 1의 오른쪽에서 분명히 함수값과
우극한 값이 같았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뚝 하고 이러면 여기서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여기서 메꿔지는 현상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최소값이 있다면 그 최소값은 1에서 갔는데 만약에 이런 형태로 만약에 불연속이라면 이거는 없지 않냐. 이런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분명 불연속이 되면서 얘는 최소값이 존재하지는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불연속 함수에서는 그래 최대치수를 따지지 않는 것이 일단 교과서의 방향이다. 그게 최대치수의 정리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교과서의 내용에 좀 벗어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최소값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 라고 조금 더 센스 있게 추론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선생님의 바람인 거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을 듯 싶습니다. 14번 여러분 문제의 정답은 정말 의외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제는 정말 풀어줘야 된다는 거. 자, 이제 그러면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15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항이 여러분의 자연수이고 역시 수열의 여러분의 귀납적 정의가 나왔고 선생님이 15번에 나올 거라고도 예상했고 만약 여러분의 이 문제 나오게 되면 충분히 우리 친구들 축차 대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문제가 나올 거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여러분 얘기했었던 바로 그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모든 항이 자연수다. 알았어. 그 다음 A9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한 거 보니까 분명히 A9가 여러 개가 나오나 보죠. 그 중에 제일 큰 거 그리고 제일 작은 거를 더해라. 뭐 이런 얘기니까요. 최대한 최소값, 최대값 뭐 이 정도 얘기가 되려면 뭐 3개 이상은 나와야 제일 크고 제일 작다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에서 나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가라는 조건에서 A7이 40이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 나라는 여러분의 조건에서 자, 점화식이 지금 얘가 나와 있는데 이 점화식을 잘 보시죠. 일반항이 몇 개? 맞아요. 3개짜리인 바로 점화식이 출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일반항이 3개짜리 여러분 점화식이 나오면 얘는 맞아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축차 대입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얘가 바로 똑같은 부분에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놨어요. 바로 얘가 기준이 되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AM 플러스 2가 만일 A7이라면 A7에서 A9가 멀지 않거든. 그러면 A7은 누구에 의해서? A6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A6이 3의 배수인지 아닌지를 내가 몰라. 따라서 먼저 그럼 첫 번째 A6이 3K라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놓으셔야 돼요. 그냥 3의 배수야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A6이 바로 3K일 때 또 말고 또 뭐 해야 될까요? 맞아요. A6이 3K-1일 때 또 A6이 바로 얼마? 3K-2일 때 그때만 따져주시면 되겠죠. 왜? A6은 그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 문제는 A6, 3K 요거 제일 쉬우니까 요거부터 먼저 하면 A7은 A6이 바로 3K면 요 라인을 따르겠네요. K예요. 그럼 K가 바로 40이면 어라? 그러면 A6은 120이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A8은 얼마가 되겠어? A7에 의해서 결정된 A가 3의 배수가 아니야. 따라서 얘는 A7 플러스 A6이 되겠고 얘하고 더하면 160이야. 근데 160도 3의 배수가 아니야. 따라서 A9를 여러분이 구하시면 A9는 또 40하고 160을 더한 바로 200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하나가 나왔어요.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의 두 번째 A6이 3K-1일 때를 할 거야. 그래야 K가 바로 자연수다. 이게 이제 딱 들어맞죠. 그죠? 안 그러면 또 빠져. 그래서 3K 플러스 1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경우를 여러분 따질 때는 3K-1 이렇게 놓는 것이 맞죠. 그래야 K가 자연수가 됩니다. 여기서 K는 자연수예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이제 한번 해보죠. 자, A6이 바로 얘가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A7은 A6 플러스 A5가 되고요. 얘가 40이에요. 근데 A6이 3K-1이잖아.
그럼 A5는 얼마가 되겠니?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얘를 41, 그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3K죠. 자, 이렇게 해서 A5가 나왔어요. 맞죠? 그 다음에는 이 A5를 보죠. A5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A6인데 A6은 얘가 몇의 배수가 아니지? 맞아. 3의 배수가 아니야. 따라서 그러면 A6은 A5 플러스 A4예요. 근데 A5가 41 마이너스 3K잖아. 그치? 그리고 또 A6은 3K 마이너스 1이야. 따라서 A4는 이게 넘어가면 6K, 그치? 6K 마이너스 얼마? 42가 되겠죠. 근데 A4가 보니까 3의 배수더라? 그럼 A4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 A5예요. 따라서 A5로 다시 한 번 더 가죠. A4가 여러분 6K-40이니까 얘를 여러분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얘는 2K-14가 될 거야. 그런데 아까 우리가 A5가 41 마이너스 3K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이게 넘어가면 되겠네요. 넘어가면 5K고요. 얘가 넘어오면 맞아요. 55예요. 따라서 K값 얼마 나오죠? 11이네요. 오, K가 그러면 11이면 A6은 얼마냐면 얘가 11입니다. 여기 이제 11이 들어가면 33이 되겠죠? 얘는 32가 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는 지금부터 다시 또 이 절차를 밟겠습니다. A7이 바로 얘가 몇의 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3의 배수가 아니니까 A8은 A7에다가 A6을 갖다 더한 거겠죠? 따라서 얘하고 얘하고 더하게 되면 72예요. 72는 몇의 배수다? 3의 배수다. 따라서 A9는 얘를 여러분이 3으로 나누신 것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2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가 나왔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남았죠? 세 번째. A6이 뭐 해야 돼? 3K-2일 때. 그쵸? 3K-2일 때. 그래야 그러면 모든 여러분 잔수를 다 포함할 수 있어요. 얘 3의 배수 아니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A7은 A6 더하기 A5예요. 그쵸? 따라서 얘가 바로 40이고 이번엔 A6이 3K-2죠. 따라서 A5는 넘어가면 42-3K예요. A5가 3의 배수예요. 그럼 A5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A6이죠. 그럼 이것을 얘를 3으로 나누시면 돼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됐어? 얘를 42를 얘를 3으로 나누시게 되면 14-K가 되겠고. 잠깐만. A6이었는데 3K-2였는데. 그죠? 그럼 넘어오면 4K가 되고 넘어가면 16이니까 K는 4가 되겠죠. 와, K가 바로 4 나왔습니다. 그러면 A7 알죠? 그러면 A6이 바로 얼마가 되느냐? A6은 여기다 K 대신에 4를 갖다 대입하면 1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8은 A7에다가 얘 더하니까 50이야. 근데 50은 여러분 3의 배수가 아니야. 따라서 A9는요. A8에다가 A7을 더한 90이 되겠군요. 맞죠? 자, 지금 여러분 A9가 몇 개 나왔죠? 3개 나왔어요. 200, 24, 90. 나보기의 최대값? 최대값은 200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24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괜찮았네요. 그래서 요 정도 그냥 막 아주 복잡한 여름 알고리즘이 아니라 이 문제에서의 아이디어라면 A6을 저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 그 정도.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축차 대입하는 것은 그냥 무난했던 그런 문제가 15번에 출제가 됐네요. 자, 이제 여러분의 단답형, 즉 여러분 주관식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16번입니다. 로그 방정식 나왔네요. 그러면 잔압계나 진수 조건 조심하셔야 되죠. 로그 2에 3x 플러스 2. 얘가 2 플러스 로그 2의 x 마이너스 2와 같다.
나보고 실수 x값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2는 로그 2의 4죠. 그죠? 따라서 일단 로그 방정식 편안하게 푸시면 3x 플러스 2는 로그 여러분의 2에 로그의 여러분 성질에 의해서 더하기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x 마이너스 8 그래서 뭐 16번에 로그의 성질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어서 로그 2 로그 2 제끼시고 진수끼리 같다. 그러면 결국 x는 얼마다? 10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뭐 진수권 따지지 않아도 여러분의 그냥 답인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문제네요. 함수 fx에 대해서. 안 그래도 17번에 나올 줄 알았죠? 그죠? 선생님이 17번에 나온다 했는데 f'x가 4x의 3승 마이너스 2x고 그리고 f0이 3이다. 나보고 f2 구하라? 뭐 전형적인 여러 뭐 도함수 주고 원함수 fx 구하기입니다. 자, 그럼 fx는 x의 4승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c인데 f0이 바로 3이니까 이렇게. 따라서 나한테 f2 구하라고 하셨나요? 자, 2를 해라 4승 하시면 16 마이너스 4 플러스 3 계산 실수하시면 안 되죠. 정답은 15 이렇게 구하면 됐던 문제였네요. 괜찮아요. 자, 이제 여러분의 18번 여러분의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문제 우리 18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바로 얘라 시그마의 성질. 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자, 우리 친구들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아이고야, 똑같네요. 그쵸? 그리고 얘라 3K, 3AK 플러스 5. 얘가 바로 55. 그 다음 여러분의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BK. 얘가 32. 그리고 나서 나한테 출제자가 물으신 질문은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BK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셨네요. 자, 선생님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를 알파라고 놓죠.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BK를 베타라고 하면 이 식은 당연히 시그마는 당연히 다 갈라질 것이고 자, 얘를 이렇게 갈라서 정리한다 그러면 분명 여러분의 3알파 5는 여러분 5, 25겠죠. 얘가 바로 55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알파가 나올 거예요. 알파는 얘가 넘어가면 30이잖아요. 따라서 알파는 10이죠. 웬일이야. 자, 그 다음 요 식도 아마 갈라지겠죠. 얘가 알파네? 오, 알파는 10인데? 그 다음에 얘가 베타네? 얘가 바로 32입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베타는 바로 얼마? 22가 되겠다. 따라서 정답은 22예요. 괜찮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9번 여러분이란 문제도 찍기 할 때 요번 호 때의 도함수의 활용 하나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었는데 뭐 역시 여러분 나왔어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방정식 2x의 3승 마이너스 9x의 제곱 플러스 k 이퀄 0이라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2개가 되도록 하는 나보고 정수 K의 개수 구하라는 건데요. 당연히 여러분은 고정인 유동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1번 K만 남기고 넘기겠습니다. 마이너스 2x의 3승 플러스 얘라 9x의 제곱이 되겠고 아마도 y 이퀄 K 얘가 유동 그래프가 되고 얘가 고정 그래프가 되겠죠. 따라서 이 식을 여러분이 y라 두시고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면 y는 아이고야, 얘 x의 제곱으로 묶이는걸.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묶어주시면요. 괄호 열고 얘가 2x 마이너스 9가 돼서 뭐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래프 그리는데 불편함이 없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3차 함수고. 아, 0에서 중근 갖고 2분의 9에서 끝내요. 미분에서 이러면 0 때리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얘가 2대 1이거든요. 그쵸? 따라서 얘가 2대 1이라서 여기가 바로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럼 여기가 2네요. 그쵸? 여기가 2예요. 맞죠? 선생님이 잘못 썼다. 얘가 6x인데 얘가 6x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3이죠. 선생님 머릿속에서는 6이라고 생각하고 말은 또 9라고 하고 참 대단하다. 여기 3이죠. 여기가 바로 여러분 x축. 그럼 이 1대 함수 값은 여러분 금방 구할 수 있죠. 뭐 여기다 2를 여러분 대입하시면 되니까. 따라서 얘를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다 2를 갖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니까 여기가 8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림은 여러분이 일단 고정 그래프는 다 그렸고요. 자, y = k라는 여러분 직선을 갖다 그려서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2개가 되게끔 그리려면 이렇게 그리셔야죠. 그래야 여러분 양의 실근이 2개가 생기고 음매의 근이 하나가 생기는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k는요 0보다는 커야 되겠네요. 그쵸? 0이 되면 0이라는 중근과 3이라는 실근 하나를 갖기 때문에 안 돼요. 8보다는 작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정수 여러분의 k의 개수를 구하였으니까 1부터 7까지 따라서 7개가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뭐 무난히 우리 친구들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왜 아직까지 안 나오지? 라고 했던 바로 그 문제가 20번에 들어있습니다.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와 가속도 a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어요. 가에서 t가 0하고 2 사이에서 vt를 아예 줬네요. 2t의 3수 마이너스 8t라고요. 그쵸? 그 다음 여러분 나라는 여러분 조건에서 t가 2 이상일 때 그랬습니다. 여기는 나한테 at를 주셨어요. at가 6t 플러스 4라고 하셨는데 짜증나. 왜? 그 다음 줄에 보시게 되면 나한테 뭘 물었냐면 t = 0에서 t = 3까지. 자, 우리 친구들 밑줄 준 걸까요? 바로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실제로 움직인 거리, 실동거리 구하라고? 실동거리를 구하려면 VT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VT에 그러면 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움직인 거리는 곧 넓이다. 뭐가 눈에 가시예요? 맞아요. 얘가 짜증나요. VT를 주세요 하셔야 되죠. 자, 그럼 난 지금부터 VT를 구하면 가속도는 VT의 도함수입니다. 따라서 난 얘를 갖다 부정적분하시면요. 얘는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예요. 그런데 VT, 즉 속도함수는 당연히 뭐여야 돼? 맞아요. 연속함수여야 돼요. 따라서 얘는 t = 2에서 이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V2는 여기다 2를 여러분에 대입하시게 되면 8이 16. 16 빼면 0이네요. 따라서 얘를 V2는 0이었어요. 즉 여기다 2를 갖다 대입하시게 되면 4, 3, 12 플러스 2, 4, 8 플러스 C가 바로 0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20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러분 C는 마이너스 20입니다. 좋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VT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보고 실제로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선생님이 얘기했거든. 반드시 한 번은 그림을 그려봐야 된다고. VT 그림 한번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가 바로 0이고 여기가 2고 자,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은 얘들아 기함수야. 그지?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2t로 묶어주시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예요. 따라서 얘가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가 돼서 원래는 얘가 그림이 이렇게 출렁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2차 함수 그림 아니야. 3차 함수 그림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의 얘가 VT가 이렇게 2차 함수인데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2를 갖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여기까지죠. 마이너스 20까지. 여기까지죠. 2일 때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나보고 이래 0부터 3까지 그랬습니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럼 0부터 3까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 맞아요. 실동거리다. 따라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얘를 정적분하셔야 돼요. 네, 따라서 2t의 3승 마이너스 8t의 dt 플러스 2부터 3까지는 얘를 여러분이랑 정적분하셔야 되죠. 그쵸? 따라서 얘를 3t의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의 dt. 그쵸? 그래서 실제로 얘를 갖다 정적분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한번 여러분 하시면 2 곱하기 4분의 그쵸? 2를 여러분 4승 하시면 16이 되겠고 마이너스 여러분의 8 곱하기 2분의 하시고 그쵸?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하시고 3 곱하기 여기 t의 제곱이니까 3분의 하시고 27에서 8 이렇게 빼야 되겠죠? 19 이렇게 되겠고 플러스 여러분의 4 곱하기 2분의 하시고 3, 3은 9에서 2, 4니까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은 족분 안 하겠습니다. 윗끝에서 아래끝 뺀 차가 1이기 때문에 그대로 마이너스 20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쵸? 약분하셔서 여러분이나 정리하시게 되면 얘가 바로 17 이렇게 구해지실 겁니다. 자, 뭐 마지막 여러분 계산하는 부분이야 어렵지 않고 뭐 사실 여러분 20번이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쉽게 여러분의 출제자가 그냥 내지 않았을까. 아마 뒤에 있는 여러분 킬러 문제 2개가 좀 어려운가 보죠. 그래서 20번 문제까지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맞출 수 있었던 여러분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21번 여러분의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21번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21번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맞아.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여러분의 그래프 문제가 그래 21번에 나올 것으로 예상했어. 왜? 6월하고 9월이 다 그랬으니까. 근데 6월하고 9월에 나왔었던 여러분의 문제보다는 좀 한층 더 좀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일반화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주고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특징을 잡는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당황했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얘가 n이라고 되어 있죠. 오케이. fx라는 함수가 여러분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즉 절대치 여러분이 3의 x 플러스 2승 마이너스 n 즉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절대치 로그 2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n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이 n을 알아야 답을 구하지. 따라서 어차피 얘를 저 n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차피 구체화시켜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 안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줄에 이해가 됐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다 아는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방정식 fx equal t. 어차피 이 방정식은 우리가 못 풀어. 그래서 y equal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 equal t라는 직선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곧 실근의 개수일 거야.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에 바로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고 그 말이죠. 그 GT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그러니까 최대한 맥시멈 4점에서 만나게 뭐 그런 말이네요. 그렇게 하는 자연수 n을 찾아봐. 그리고 그걸 다 더해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넣어볼 수밖에 없고 어차피 여러분의 시간 싸움이 될 텐데 먼저 여러분의 첫 번째 1번 선생님이 n 대신에 한번 1이라고 한번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보죠. 분명히 1은 아닐 거예요. 그죠? 1을 한번 여기다 한번 선생님 집어넣어 볼게요. 여기다 1을.
그럼 이거 절대치가 씌워져 있는 거 겁먹을 필요가 없어 얘들아. 왜? 어차피 꺾어 올리면 되잖아. 그죠? 꺾어 올리면 되는 거라 이거는 그렇게 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Y축은 안 그리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어차피 생각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이 그래프의 바로 점근선은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일 거고 이게 꺾여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0일 때 얼마인지 하면 여기다 쓱 하고 넣어보니까 8이네요. 그러니까 꽤 커요. 그죠? 여기 구멍을 뻥 하고 뚫어야 되겠는데 등호 없죠? 오케이. 그럼 이 마이너스 1에서 원래는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걸 툭 하고 꺾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어져 있었겠죠. 그쵸? 그리고 아마 이 라인은 1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아래쪽에서 마이너스 1이 올라간 거니까. 그 다음에 이 값은 대충 내가 예상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2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그림이네요. 그 다음에 이 로감수 한번 그림 좀 잠깐만 볼까요? 자, 이 로감수요. 얘도 역시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쵸? 그 다음 얘는 진수 뭐 만드는 곳? 0 만드는 곳. 즉 x 이퀄 마이너스 4가 점근선이니까 이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내려오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0을 여러분이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1이네요. 따라서 얘는 1입니다. 그럼 요 점이 딱 여기 있네. 점근선 있는 부분에.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이 쓱 하고 내려가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얘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증가함수지. 나 왜 증가함수지. 증가함수니까 그림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맞아요. 꺾어 올릴 게 없네요. 그죠? 여기서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필요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이 된 상태에서 나보고 y 이퀄 k라는 여러분 직선, y 이퀄 k라는 여러분 직선을 아무리 그려도 두 점에서 만나고 여기도 뭐 두 점에서 만나니까 결국 얘라 GT의 바로 얘라 최대값은 2네요. 따라서 어차피 n이 1일 때는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예상은 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아니고요. 그 다음 여러분 두 번째 n 대신에 한번 2를 해볼까요? 2일 때 어떻게 되나? 자, 그러면 x는 이제 좀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죠. 자, 2가 되면 0일 때 얼마인지 잠깐만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2예요. 자, 여기다 0을 여러분이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바로 9가 되겠고 9에서 여러분 얘는 2를 갖다 빼면 7이니까 아까 전에 얘가 8이었는데 얘가 아니라 7로 조금 여러분 내려오네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얘가 접혀서 올라가는 여러분 이 부분도 약간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바로 얼마가 되냐면 바로 얘는 2가 되겠죠. 그쵸? 네. 그 다음 요 값은 모르겠어요, 뭔지. 그죠? 네. 뭐 로그 값인데 뭐 구할 필요도 없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얘 로감수 이제 오른쪽에다 그릴 건데 여기다 0을 여러분이 대입하시게 되면 0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0이네. 그쵸?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어요. 그러면 얘나 잘 봅시다. 자, 지금 얘나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실근이 몇 점에서 갔죠? 3점에서 가는 게 맥시멈이라서 이때는 최대값이 3이세요. 자, 이제 거의 고지에 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 번째 n이 바로 3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림을 여러분이 그리시게 되면 여기가 0이죠. 0을 여러분이 대입하시면 여기가 3입니다. 여기가 이제 뭐는 3. 여기가 3. 여기다 0을 여러분이 대입하시게 되면 9에서 여러분이 3을 빼면 6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얘가 6으로 이제 조금 더 내려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3에서 올라붙으면서 3이 됐기 때문에 그림이 이렇게 되고 얘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라 점근선이 3이 되겠죠. 그 다음 여러분 로감수에다가 바로 얘를 0을 여러분에 대입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이거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림이 여러분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얘가 이렇게 툭 하고 꺾어 올라가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바로 1이 됩니다. 얘가 바로 n이 바로 3이 될 텐데 자, 그림 여러분 느낌 오시죠? 자, 지금 얘는 이렇게 만약에 t
y 이퀄 t를 여러분이 그리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4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오, 따라서 n 이퀄 3부터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 예상컨대 4도 되고 5도 되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이 중간 과정은 아마 우리 친구들이 좀 생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 거예요. 그래서 얘를 3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대입한 건 뭐를 할까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다가 선생님은 얼마를 갖다가 집어넣냐면 n 대신에 8을 넣었어요. 자, 선생님 답을 아시고 그렇게 대입하신 거 아니에요? 아유,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n 이퀄 여러분의 8을 여러분에 넣은 이유는 지금 여러분의 그래프의 여러분의 관계가 요 지금 여러분의 이 지수함수가 로그함수보다 이 위쪽에 있는 이 상황이 바뀌는 그런 여러분의 지점에서 바로 얘가 체인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얘를 선생님은 생각했고 n이 여러분의 8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가 8이에요. 재활용하겠습니다. 여기다 0을 여러분이 대입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9에서 8을 빼면 1이 돼. 1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가 1이 돼. 그쵸? 1이 돼.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이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의 이 그림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가 점근선이 8이 될 거예요. 네, 여기는 1이 되고요. 여기는 0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로그함수의 여러분의 그래프를 그리시게 되면 0을 여러분에 대입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2-8이 돼서 맞아요.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러분의 6에서 올라와. 그러면 6이 되겠죠. 이렇게. 얘가 6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얘가 그래프가 역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이렇게 바뀌는 지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점에서 여러분의 그래프를 여러분의 이렇게 y 이퀄 t라는 직선을 여러분 그리게 되면 하나, 둘, 셋, 넷. 4점이 맥시멈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의 이 위쪽에 그린다 하더라도 4점밖에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얘가 최대값이 역시 아직까지는 4구나. 그럼 8까지도 되는 거네. 그러면 그 중간은 다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9를 한번 넣어봤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얘를 9를 여러분에 집어넣어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을 여러분에 대입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0을 갖다 대입하시면 저기가 9라고 생각하고요. 다시 가서 얘가 9예요. 얘가 9예요. 그럼 0을 갖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0이야. 얘가 0이네. 그래서 얘가 0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의 여기가 구멍이 뻥 하고 얘를 돌리고 요 점근선은 얼마가 되느냐? 9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 그 다음에 로그함수에다가 0을 갖다가 대입하시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 6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얘가 7이 되겠죠. 그러니까 7이 되니까 요거보다는 아래쪽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그림이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y 이퀄 t라는 여러분 직선을 갖다 그리시게 되면 하나, 둘, 셋, 맥시멈 3개. 이렇게 그려도 3개. 그래서 여러분 얘가 3개로 실근의 개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 쭉 여러분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n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바로 GT의 최대값이 4가 되는 거구나. 나보기에는 이 n의 합괄호를 쓰니까요. 3부터 8까지 자연수의 합이지 않습니까? 뭐 수작업으로 더하면 좀 창피하죠. 3부터 8까지 8개에서 2개 빼니까 6개. 곱하기 첫 그리고 끝 더하시게 되면 11. 그래서 약분하시면 얘는 33이라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3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귀납적 풀이로 가는 것이 월등히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지막 여러분 22번 여러분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2번 여러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딘지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접근해 보죠. 오히려 21번보다 낫다는 여러분 친구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여러분의 3차 함수 fx와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 gx, 즉 gx는 뭐 별다른 얘기는 없고 연속함수라는 얘기만 있군요. 나보고 f4를 구하라는 것으로 봐서 결국은 fx 구하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가라는 여러분의 이 조건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사실 이 가라는 조건을 선생님이 맨 마지막 찍기 특강할 때 얘기했었던 관계식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 식은 일단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하시고 딱 봐도 여러분의 접선의 방정식인데 일단 이 식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써보죠. f'gx는 x가 1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x-1분의 fx-f1이라고 고쳐주시면 괄호 열고 x는 1이 아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네요. 자, 봤더니 얘는 바로 뭐냐면 1, f1이라는 점과 x, fx라는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입니다. 1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f' 여러분 gx는 이 gx라는 이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gx를 내가 살짝 별이라고 하면 x 이퀄 바로 얘라 별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네.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고 그 다음 나를 보겠습니다. 나라는 여러분의 조건을 봤더니 이 gx의 최소값이 2분의 5래요. 즉 이 gx를 지금 선생님이 별이라고 놓고 지금 문제를 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 그러면 여기 있는 gx 대신에 한번 2분의 5를 넣어보죠. 자, 그러면 여기다 2분의 5를 갖다 집어넣으면 f2분의 5는 f 프라임 2분의 5는 x-1분의 fx-f1이고 이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야? 라고 하고 한번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1,f1이라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1,f1이라는 점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가 바로 1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말이야. 요 점과 x, fx를 있는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 직선의 기울기가 가장 여러분의 작을 때가 이 2분의 5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같아. 그래?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을 그리면 말이죠. 요 점의 x좌표가 2분의 5라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구나. 알았다. 그러면 접점, 교점. 이 사이에 변곡점이 있을 거고 자, 접변곡 1대2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이 점이 2라는 게 일단 추론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바로 y = fx고 나는 어차피 fx 구하는 거니까 fx를 좀 빨리 알고 싶거든. 따라서 그러면 fx라는 함수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았으면 좀 더 빠르게 그러면 답을 구할 수 있겠지만 접선의 방정식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만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x의 3승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문제는 풀어줘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라는 여러분의 조건이 아주 재밌군요. 다라는 얘네 조건에 일단 f0이 얼마라고 했어?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럼 f0이 마이너스 3이면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3이 들어가고 일단 이 조건은 일단 반영했고요. 그 다음 여러분 문제에서 나한테 그랬죠? f of g1이 6이다. 이거는 아직 못 풀겠어서 이 a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변곡점의 x좌표를 알아버렸거든요. 자, 원식을 한번 미분하면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고 변곡점의 x좌표는 바로 이 도함수가 최대 또는 바로 최소가 되는 바로 x좌표니까 바로 얘를 갖다 완전 제곱꼴로 돌려주시면 바로 꼭지점의 x좌표 즉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a고 그 값이 2니까 a가 마이너스 6이에요. 따라서 a가 바로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6이 들어가고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제 B를 여러분이라 구하려고 봤더니 자, 마지막 조건 하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F 오브 바로 무슨 일이? G일이 나보고 6이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럼 이 F 오브 여러분은 G일이 바로 6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가라는 여러분의 관계식에서 선생님 요식 한 번만 더 쓸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평균값의 정리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배웠어. 평균값의 정리라는 걸 배웠어. 자, 평균값의 정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미분이 가능한 여러분의 함수에서는 바로 평균 변화율을 순간 변화율로 고칠 수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평균값의 정리의 활용의 대표적인 케이스죠. 그럼 일단 여러 선생님은 여기 x값 대신에 1을 여러분에 대입하시게 되면 얘가 바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평균값의 정리에 의해서 얘가 f'x로 해석이 돼. 근데 그럼 선생님 봐봐. f' 여러분의 gx가 f'x다로 해석이 돼. 그래서 내가 x값 대신에 한번 1을 넣어봤어. 그 1을 여러분에 집어넣었더니 f'g일이 f'1이 돼. 그치? 그럼 잘 보자. 그럼 이 말은 여러분의 이 g일이 1이라는 얘기인가? 그런데 g일은 1이 아니야. 왜 g일은 여러분의 1이 아니냐? gx라는 함수의 최소값이 바로 2분의 5라고 했어. 2분의 5보다 1은 더 작아. 그러니까 얘는 말이 안 돼. 그러면 얘가 뭐지? 자, f'1과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x좌표. 자, 그림으로 잠깐만 갑니다. 자, 1이라는 여러분의 점이 여기 있어요. 요 1이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는 자, 그래프를 여러분 우리가 이동했을 때 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똑같은 선생님이 접선을 그렸어요. 그러면 요 점은 바로 얼마냐? 1과 1대 2죠? 2대 1대 루트 3이라 여기는 아마 2분의 3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요 점은 바로 얼마가 되냐면 3이 되고요. 바로 1일 때의 바로 얘라 접선의 기울기와 바로 얘라 3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따라서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얘라 3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F'3과 F'1은 같아요. 다시 말해서 G일은 3입니다. 그럼 F3이 6이라는 말이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을 갖다가 집어넣을 거야? 3을 갖다가 집어넣을 거야. 따라서 F3은 27, 마이너스 여름이라 96에 54, 플러스 여름이라 3B, 마이너스 3이 6이다. 이렇게 여름이라 구해질 거고요. 여기서 3B 해서 여름이라 B는 뭐 우리 친구들 구하실 수 있죠? 그래서 B값 여름이라 구하니까 12가 나와. 따라서 여러분이 B 대신에 12를 여러분이 대입하시게 되면 fx가 완벽하게 나오게 되고 나보고 문제에서 f4 구하라고 하셨죠? f4는 13이라는 걸 알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22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모든 여러분의 전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들 중에는 분명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여러분 좀 괜찮은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모든 여러분의 단원의 개념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해져 있다. 이게 이제 이 시험의 가장 키포인트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꼼꼼하게 완전 학습하는 여러분 습관 꼭 들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여러분의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